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아카데미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7년도 전기산업기사 제2회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떤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A가 8, B가 제2, D가 3 플러스 제2로 나온다면 회로망의 C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 4단자 정수 ABCD의 관계식 중에서 자, AD-BC는 1이 된다. AD-BC는 1이 됩니다. 자, 행렬의 우리 조건에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C를 유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는 자, 이항 정리를 하고요. 자, B분의 AD-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A가 8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자, 3 플러스 J2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자, B가 J2로 나와 있죠. 자, 이걸 그대로 풀면 정답은 자, 실수는 8, 허수는 마이너스 J 11.5로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2번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그죠? 네. 2차 측의 유도기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2차 측 유도기 전력을 구할 때, 자, 우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를 M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M, DT분의 DI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측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우선 제로라고 봐야 되고요. 자, 2차 코일에 지금 유도된 상호 인덕턴스가 M으로 들어가 있고 이때 요 M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점의 위치가 지금 플러스 쪽에 찍혀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쪽에 점이 찍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차동 결합으로 보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M DT분의 D에 자, I1 1차 측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M 사인 오메가 T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미분을 한번 통해서 마이너스 자, 오메가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오메가 M 자, 사인 오메가 T에서 T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오메가 밖으로 나오고요. IM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식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4번 식에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바꾸면 마이너스 오메가 M IM 자,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로 바꿀 수가 있죠. 플러스 90도로 이렇게 더해주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식도 지금 네,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함수 사인 오메가 T의 성질에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서 안쪽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오메가 M에 IM에 사인 오메가 T 자, 앞에 있는 부호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보기는 1번에 네, 정답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변압기 회로에서 이제 2차 측 개방단자에 나타나는 유도기 전력 그 값을 구할 때는 1차 측이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DT분의 DI1 값에 상호 인덕턴스를 결합하게 되면 2차 유도기 전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부호는 결합 상태에 따라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부하 R의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의 전력값이 5W라고 한다. RL 플러스 RI 값은 몇 ohm이 되겠는가? 자, 우리 최대 전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전력은 우선 4R분의 2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이 성립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때 최대 전력을 지금 얼마로 줬냐면 5W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네, 그러면 5W는 4 곱하기 R 분의 전압의 제곱이다. 자, 전압 여기 10V로 줬죠. 그래서 10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적으시면
자, 그럼 이제 R 값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네요. 자, 저항 R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4 곱하기 5분의 1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분의 100이니까, 자, 이게 5ohm으로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이 저항 R 값은 어떤 값입니까? 이 저항도 될 수 있고, 요 저항도 될 수 있죠. 왜? 최대 전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자, 최대 전력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RL과 RI가 똑같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RL과 RI를 우리는 여기서 R로 썼기 때문에 이 R이 지금 5ohm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RL과 RI 값을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은 얼마겠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R 값이 지금 5ohm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결국은 RL과 RI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모두 5ohm으로 나온 거니까 5 더하기 5가 되어서 15ohm의 저항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64번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는 비례 요소입니다. 비례 요소. 다음에 2번 보기가 적분 요소죠. 3번은 부동작 시간 요소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미분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64번은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3번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5번 회로의 양단자 태분한 정리에 의한 등가 회로로 변환할 때 VAB와 태분한 등가 정을 구하십시오. 자, 우리 태분한 정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선 태분한 등가 전압 VAB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VAB는 개방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이죠. 개방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은 결과적으로 35ohm에 나타나는 전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회로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B의 등가 전압을 구할 때는 자, 저항값이 직렬일 때는요. 전압 분배 법칙을 20 더하기 30분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35ohm의 전압이죠. 30 곱하기 100V다. 자, 이렇게 대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60V가 나온다라는 걸 찾았고요. 이제 등가 저항값 구하는 값은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요. 우선 전화번호는 단락시켜야 됩니다. 전화번호는 쇼트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방단자에서 회로망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전화번호는 단락된 상태에서 회로망을 AB에서 바라본다면 25ohm과 35ohm이 결과적으로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RAB는 자 20ohm과 35ohm이 병렬이기 때문에 20 더하기 30분의 20 곱하기 3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네, 당연히 저항값은 12ohm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구한 전압은 자 60V가 나오고요. 저항값은 12ohm으로 나와 있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66번 저항 R값과 리액턴스 X와 직렬 회로로 접속이 되어 있을 때 교류 전압 V를 가한다면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직렬일 때 우리 소비 전력 공식은요. 원래 공식이 I제곱 R이 됩니다. 그쵸? 이때 요 I 값은 임피던스 Z분의 바로 V의 제곱을 계산한 게 I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최종적으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의 R이 된다. 자, RL 직렬회로 또는 RC 직렬회로, 그래서 R과 X가 직렬회로로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소비되는 전력 공식은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R이 된다라는 공식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S, V1S, V2S를 입력 출력으로 놨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십시오. 자, 전달함수를 구할 때 입력과 출력이 모두 전압함수로 나왔죠. 전압함수. 전압함수로 주어질 때는 바로 입력 측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하고 출력 단자에 접속된 임피던스의 비로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달함수를 간단하게 구한다면
입력 측에서 바라볼 때는 LC가 직렬입니다. 그래서 LS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출력 측에 접속된 임피던스는 CS분의 1로 접속이 돼 있죠. 자, 분모분들은 모두 CS로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S에다가 CS를 곱하면 LCS 제곱. 나머지는 CS를 곱하면 모두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CS 제곱 플러스 1분의 1로 나와 있는 보기. 자, 보기는 1 플러스 S제곱 LC분의 1로 나와 있는 보기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입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를 변화시켰을 때 어드미턴스 궤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가 저항축이고요. 여기가 지금 오메가 축인데, 결국은 각 주파수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저항값은 일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L과 C는 오메가 L과 오메가 C로 변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리액턴스 성분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항을 일정한 값으로 놓고, 자, 요렇게 변하는 축, 오메가 축에 대해서, 네, 변하는 축에 대해서 나란한 이런 궤적이 결국은 임피던스 Z 궤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네, 어드미턴스 궤적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궤적을 찾아라 이래 나온 거죠. 그럼 이걸 어드미턴스 궤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바로 원점을 지나면서 바로 요 반지름이 2분의 R이 되는 위치에 놓인 결국은 어드미턴스 궤적 원 궤적을 그리게 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피던스 궤적을 구하라 그러면 허수축과 평행한 직선 궤적이다. 어드미턴스 궤적은 원점을 지나는 바로 원 궤적이다 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점을 지나는 원이다 라는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6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대칭 육상기전력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 자, 우리가 이제 위상차를 구할 때 대칭 N상이다 라고 주어진다면, 자, N상일 때 위상차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세타 N이라고 쓸게요. 바로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에다가 이제 육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세타 6이라고 적겠습니다. 육상이라는 기호예요. 2분의 파이. 괄호 1 마이너스 6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90도입니다. 2분의 파이는 90도죠. 자, 3분의 1.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 각도는 60도에 해당하는 각도가 나온다. 간단하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70번. R을 병렬 회로에서 양단에 전압을 가했습니다. 이때 소비되는 유효전력을 구하라. 자, R과 L이 병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가했어요. 자, 병렬일 때는 바로 전압이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소비전력을 구할 때는 R분의 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최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최대값으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자, 루트 2로 나눠서 이렇게 실호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네, 요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풀면 2R분의 2M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비전력 구할 때는 전압과 전류는 실호값 요소로 넣어줘야 된다.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 실호값을 만약에 최대값의 형태로 표현할 때, 자, 전압과 전류가 최대값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서 소비전력을 구할 때는 항상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70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이단자 소자 중에서 인간 전류파형과 동이상인 전압파형. 자, 전류파형과 전압파형이 위상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회로망 속에 위상이 나타나지 않는 조건입니다.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은 회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저항 회로다. R만 존재하는 회로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72번 다음과 같은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 Z0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다. 자, 지금 우리가 브릿지 회로인데요. 이 브릿지 회로에서 브릿지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을 우리가 평형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휘스톤 브릿지, 평형 회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형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은 어떻게 돼요? Z1과 Z4 서로 대각선으로 보고 있는 임피던스 Z3와 Z2가 되겠죠? 이걸 서로 곱해서 자 Z1과 Z4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Z2와 Z3를 곱해서 이 값이 서로 같을 때 바로 평형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Z1, Z4, Z2, Z3가 서로 곱해진 값이 서로 같은 식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4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73번 불평형 삼상회로가 IA, IB, IC로 주어질 때 영상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영상전류 문제는요. 자, 식을 세워보면 I0가 무엇인가? 3분의 1에 바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분의 1 적고 자, 주어진 값 그대로 적는 겁니다. 15 플러스 J의 2 그 다음 IB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의 14 그 다음 IC가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10 이렇게 되겠죠? 네, 너무 쉽죠? 네, 이걸 풀면 정답은 마이너스 2.67에 마이너스 J 0.67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74번 문제. 회로에서 L값 50ml, R값 20kΩ인 경우 회로의 시정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시정수는 어떻게 되죠? RL 회로의 시정수는 R분의 L로 계산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R값 20 곱하기 10의 3성, L값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자, 이 결과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라는 단위니까 마이크로세크라는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2.5 마이크로초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75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결과적으로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정연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정연파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럼 비정연파 퓨리에 급수를 한번 자, 비정연파 퓨리에 급수를 전기를 해보면 자, 퓨리에 급수는 A0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코사인 n 오메가 t에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bn의 사인의 n 오메가 t다. 자, 이렇게 전기를 할 수 있죠. 이때 이 성분을 우리는 직류분이라고 하고요. 자, 이 성분을 직류분이라고 하죠. 직류분. 플러스 그 다음에 n이 1일 때를 기본파라고 합니다. 기본파. 그리고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걸 고조파라고 그러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고조파 성분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직류 성분과 기본파 성분과 무수히 많은 고조파 성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죠. 76번. 자, 최종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S 괄호 S 플러스 1분의 OS 플러스 3의 최종값. 자, 우리 최종값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fs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fs가 s 괄호 s 플러스 1분의 os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죠. 따라서 자, s항을 무시를 하고
또한 S를 0으로 대입을 한다. 자, 0으로 대입하면 여기 모두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1분의 3이 되어서 정답이 3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77번. 다음 미분방정식으로 표시되는 개의 전달함수를 구하라. 입력은 x, 출력은 y로 표현한다. 자,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가지고, 네, 전달함수로 구하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dt제곱의 d제곱,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자, 실미분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s의 제곱, ys, 플러스, 자, dt분의 d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3s, ys, 플러스 2ys, 이코를 xs 플러스 dt분의 d가 s로 나옵니다. s, xs. 자, 그럼 ys로 전개를 합니다.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괄호 ys 이콜, 자, 1 플러스 s, xs.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 따라서 xs분의 ys.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 분모가 xs니까 요걸 이항해서 분모로 넘기고요. 다음에 분자는 ys만 남으니까 괄호를 넘겨서 분모로 이항 정리를 시키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자, 여기는 s 플러스 1 이렇게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로 나와 있는 보기를 찾아주면 정답이 바로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78번 문제입니다. RC 회로의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여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류를 구하라. 자, 비정연파에서 역류를 구하라는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문제죠. 우선요, 네, 역류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피상전력을 알아야 돼요.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은 S가 바로 VI가 되는 거죠.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효전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류를 구할 때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비정연파를 다 풀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네요. 자, 전압의 실효값부터 차근차근 구하겠습니다. 자, 전압은 직류분부터 포함되어 있죠. 직류분 20. 자, 그 다음에, 네, 기본파입니다. 220의 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실효값만 표현할게요. 220. 자, 그 다음 상고접하죠? 실효값은 40. 자, 이걸 제곱의 합의 제곱근. 제곱의 합의 제곱근. 자, 이렇게 풀면 전압의 크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전압은 계산해 보니까 224.5V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전류 실효값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파 나왔습니다. 기본파. 실효값은 2.2가 되겠죠. 루트 2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3고조파. 네, 전류가 0.49가 나옵니다. 실효값입니다. 0.49.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 더하기 루트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전류를 구해보니까 2.25가 나왔어요. 자, 이제 유효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유효전력. 자, 유효전력을 계산할 때는 주파수 성분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전압의 기본파, 상고조파 성분이 있고요. 전류의 기본파, 상고조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분을 빼고, 자, 고조파 성분이 일치하는 것만 소비전력을 구하도록 할게요. 자, 최대값으로 대입하면은 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대값을 우선 지우고, 자, 이게 최대값은 여기 지우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파부터. 기본파는 전압이 220 곱하기 전류가 2.2죠. 2.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세타는 위상차인데요. 그대로 36.87을 대입하면 됩니다. 전압의 위상은, 자, 0도니까. 전압의 위상은 0도죠? 그러니까 전류 위상만.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상고조파 전압은 40이고요. 상고조파 성분의 전류가 0.49죠. 곱하기 위상차. 자, 전압의 상고조파 위상은 제로입니다. 전류는 14.04. 코사인 14.04도. 자, 이걸 구해보니까 소비전력이 406.21W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구했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데, 자, 피상전력이 전압전류를 곱한 값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전압은 224.5, 전류는 2.25. 그 다음에 유효전력이 406.21.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답은 프로테이지로 구하겠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 단위로 환산이 될 겁니다. 결과는 80.4%의 역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0.4%.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대칭좌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틀린 걸 고르겠죠? 대칭좌표법은 일반적으로 비대칭 삼상교류를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대칭 삼상전압이 영상분, 역상분은 0이고 대칭일 때는 영상분과 역상분은 나타나지 않죠. 정상분만 존재를 합니다. 자, 비대칭 삼상교류에서 영상분, 역상분 및 정상분의 세 성분으로 해석을 한다. 이게 바로 대칭분이죠. 네, 이게 대칭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대칭 삼상교류의 접지식교류, 접지식교류에서는 영상분이 존재를 하죠. 영상분이 존재를 한다. 한다로 나와야 됩니다. 네.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비접지식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80번. 삼상 Y결선에서 전원의 상전압이 100V일 때 성간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 Y결선이죠. Y결선. 자, Y결선의 특징은요.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선전류와 상전류는 서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압관계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요 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 100V다. 따라서 100루트 3 또는 173V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73V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도 전기산업기사체 2회 회로이론 문제풀이였습니다.